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한 푼도 없이 수익금 4천만원 오늘 총정산하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투자금이 한 푼 없이도 아니죠. 오히려 투자금이 1,500만원이 추가로 생겼던 플러스 P 투자인데, 이 플러스 P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맨 처음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투자금을 한 푼도 없이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소주 마시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내려와서 소주 마시고 왔고요. 네, 오늘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총정리하는 시간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도시는 10여만의 소도시이고요. 제가 투자한 아파트는 30년 넘은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인구 소멸 도시입니다. 네.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죠. 네,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까요? 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도 여기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우리 한동안 분양권 투자다 뭐다 해서 신축 좋다고 지방이나 혹은 수도권, 멀리도 안 가요. 수도권 신축들 우르르 들어갔다가 입주장에 다 쓸려 나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가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도 잘하면 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축 투자, 소도시 투자, 지방 투자도 잘하면 돈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도 투자를 하고 일반 매매도 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뭐든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즉 반면에 안 된다 사람들이 막 떠들 때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남 핵심지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수도권 교통이 혁신되는 곳에 투자를 해라. 일자리가 넘치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말 맞지? 네, 지방 간 놈들 다 몰렸다. 네, 항상 부동산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린다 라는 생각 갖고 있다. 제가 왜 그분들한테 감사드리냐면, 그분들 안 해봤어요. 안 해봤거나 아니면 정말 무지성으로 초보 시절에 거기 가서 대여봤거나 정말 이 하나를 전문적으로 팔아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여만의 소도시, 30년이 넘은 구축, 인구 소멸 도시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게 어폐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린다. 왜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죠? 그분들이 본인들이 해보지도 않고 떠들어주는 바람에 결국 그곳에서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빈틈을 잘 파고들고 그리고 잘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선은 믿고 거르고요. 네, 믿고 거르고, 대신 저보다 더 많은 핵심 입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듣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즐겨보는 그 채널이 이제 후랭이 TV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딱 한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구 소멸 도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김준영 소장님인가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그분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구 소도시 많이 오를 거다. 오르고 있다. 그거를 잘 네가 대신 그 오르는 폭도 짧고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너가 그곳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생각 잘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아, 이분이 진짜 유일하게 진짜 해보셨고 그리고 정말 전문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그분의 인사이트는 되게 크게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주사미도 점점 핵심 입지로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진 시드가 커지게 되면 저도 굳이 이런 것들을 안 하겠죠. 하지만 주사미도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저도 시드를 키우는 과정에 있고,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소액 투자, 자본력이 약하신 분들이 주로 보시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당시입니다. 네, 나름 상태가 나쁘지 않죠. 네. 이게 어떻게 상태가 안 나쁘냐라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받는 아파트들은 이제 제가 썩은 아파트 전문이기 때문에 정말 쓰레기 안 버리고 가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드리는 아파트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천장이 살짝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여기도 이 형광등하고 이 천장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아파트가 이제 뭐 누수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천장이 주저앉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천장 공사를 하는데 큰 비용이 들었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샤시도 그렇고 여기 모이딩들도 그렇고 다 쓸만했습니다. 다 쓸만했다. 그리고 한번 인테리어는 돼 있던 집이었죠. 도배는 좀 다시 해야 됐고, 싱크대도 한번 교체는 됐는데 그래도 싱크대가 또 나름 상태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집은 제가 진짜 인테리어 비용을 쥐어짰습니다. 쥐어짜서 결국 이 싱크대를 살리는 데 성공했다. 네, 살리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요런 등정도 교체를 해줬고, 장판은 너무 더럽고 도배도 오래됐기 때문에 도배는 다시 해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게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고 뭐 이거 무슨 인테리어를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 나름 요거 그 신발장도 제가 필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조명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래 건조대만 새로 갈아드리고 청소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요 정도면은 뭐 그냥 살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던 집이었고, 그렇게 해서 매도까지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아파트는 좀 천장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천장에 대한 그 몰딩 공사를 싹 새로 했고, 그 몰딩 공사를 새로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마이너스 몰딩도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됐죠. 그리고 조명 공사 좀 했고, 그 다음에 걸레바지, 원래 걸레바지는 제가 따로 잘 안 하고 그냥 도배로 장판을 접어 올릴 때가 많은데, 요때는 어차피 여기 목수들이 왔기 때문에 요것도 부탁드려서 다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필름을 제가 요건 직접 씌웠어요. 필름을 직접 씌우고, 그 다음에 청소 열심히 해서 뭐 나름 요 싱크대도 살리는데 성공했고, 요거는 제가 지금은 요것도 이제 교체하고 요것도 제가 나름 스킬이 늘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요때만 해도 이거 귀찮아서 그냥 이거 보기 싫게 그냥 뒀습니다. 뭐 그래도 잘 매도는 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좀 그 천장이 내려야지 부분, 여기도 공사 다 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배장판이랑 몰딩 다 새로 했다. 그리고 안방도 천장, 그 다음에 몰딩, 그 다음에 걸레바지, 장판, 도배, 그리고 여기는 은은한 조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밤에 찍으면 이런 느낌의, 이제 간접등을 뜨면 이런 느낌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고, 화장실도 제 나름으로는 나름 괜찮지 않나 해서 그냥 청소만 열심히 하고, 여기는 입주 청소를 그때 불렀어요. 제가 직접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입주 청소만 부르고, 화장실도 기존 상태, 물론 요 화장실 상태도 한번 인테리어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매도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수리비를 굉장히 세이브했죠. 굉장히 세이브했다. 그래서 천장 공사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천장 공사 비용이 약 330만원 들었고요. 도배장판 180, 그 다음에 입주 청소 35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48만원.
그리고 제가 LED 등을 직접 사서 교체를 해서 15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테리어 필름 직접 씌운 거 5만원 들었고, 빨래 건조대 8만원이 들어서 도합 621만원으로 이 집을 세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뭐 되게 화려한 집은 아니에요. 확실히 뭐 다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돼 있는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600만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낸 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도할 때도 어찌됐든 제가 적은 비용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에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매도까지 성공을 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집은 22년 6월 달에 낙찰을 받았고요. 8월 달에 잔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은 제가 매도를 하려고 내놨었어요. 네, 매도는 그때 실패했었고, 그리고 제가 22년 11월 달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3개가 동시에 낙찰이 되는 바람에 급하게 잔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 뽑아 나올 곳은 또 여기에 아파트들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여기를 전세를 돌려가지고 전세를 세팅을 한 다음에 또 3개의 추가적인 투자 아파트를 잔금을 납부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요때 이거를 매도하지 못한 게 굉장히 좀 계획하고는 좀 틀어졌었고, 저도 스트레스를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인테리어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빨리 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단기 매도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자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게 그때는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좋은 일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때 열심히 매도하려고 내놨던 가격보다 2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만 보냈죠.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자한 거는 뭐 2년 동안 나왔던 재산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입자분이 한 번도 연락이 안 왔고, 저도 뭐 굳이 연락을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편안하게 투자를 했던 곳이어서, 그래서 오로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오히려 더 좋은 가격, 제가 그때 매도하려는 가격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 투자도 좋지만 너무 그 단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전세입자를 끼운 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명의를 가져가라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은 실패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전세입자 만기와 그 다음에 매수자가 잔금날하고 같은 날 맞춰서 명의 변경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잔금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대신 이게 결국 매정갭을 이용한 매정갭에 대한 이익만 제가 받아가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벌써 수익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에 매도 계약을 했고요. 25년 2월 달에 전세입자가 퇴거를 하면서 매도 잔금에까지 세팅이 됐다. 즉,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신경 쓸 것도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잔금날도 제가 그냥 안 갈까 생각이에요. 네. 그냥 돈만 저한테 들어온 다음에 제가 세입자분한테 돈만 전송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 집이 아니니까 그 내부 상태에 대한 부분은 매수자 보고 열심히, 당신 집이니 열심히 검수하시오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 정산에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선수관리비 저 받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만 임차인 주면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저번에 사실 매도 계약 할 때도 내가 너무 머니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떼서 보내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자분께서 처음 집을 사는 거라 좀 불안하다고 굳이 꼭 그 얘기를 하셔서 우선은 그날은 내려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에도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꼭 다음번에 내가 안 올 수도 있으니 그건 좀 이해해 주셔라 해서 그거는 흔쾌히 답장을 받았네요. 네, 그래서 잔금날도 안 갈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했던 것이냐? 자, 제가 낙찰은 9,42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2년 전에 전세를 1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총 621만 원이 아까 들었다고 보여드렸죠. 자, 이것만 통해서 저는 전세 세팅만을 통해서도 투자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투자를 세팅을 했고, 그러니까 즉 어떤 투자를 했죠? 순간적인 유동성 투입만 했다. 순간적인 유동성 투입을 하고 모든 투자 자금을 전세로 회수를 했다. 그리고 전세를 회수하면서 제가 그냥 묶인 돈이 없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1,500만 원의 추가 투자금도 확보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까지 해고 매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9,420만 원이라는 투자금은 모두 회수했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오히려 전세를 1억 1,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추가 투자금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가 저는 항상 목표를 전세가보다도 싸게 낙찰받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제가 매도라는 것이 제 스케줄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매도가 안 돼서 저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투자금이 그 아파트에 묶여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하지만 이런 투자를 하면은 투자금이 전혀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가지고 가면서 모든 투자금은 다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금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2호기, 3호기, 4호기에 대한 추가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얘기는 즉슨 가장 빠른 속도로 내 자산의 볼륨을 키우는 데는 가장 중요한 투자고 가장 핵심적인 투자고 가장 유리한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금을 모으고 열심히 시드를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편견도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투자금이 없으니까 아직 기다려야 돼. 난 투자를 못해. 그래, 맞아.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방법은 찾으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매도는 어떻게 했느냐? 자, 낙찰을 9,420만 원에 받았고요. 매도가는 1억 3,500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세 차익은 4,0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전세입자 만기도 그 매도 계약 잔금일과 맞췄죠. 즉, 내가 1차적으로 전세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시에는 그 전세금을 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저는 여기에는 이 아파트에는 처음 투자된 9,420만 원 낙찰된 초기 투자금을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여기에 묶여있지 않으며 오히려 1,500만 원의 추가 투자금이 생겼고 엑시트를 하면서까지 오히려 남은 차익까지 받아가면서 완벽하게 엑시트하는 전략.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고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넘겨질리는 전략으로 매도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올해 매도를 하고 전세입자를 아는 상태에서 내년 2월 달에 그러면은 전세입자분이랑 알아서 이사 날짜를 조율하세요. 저는 이제 빠지겠습니다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거 매수하시는 분이 정부 정책사 자금을 쓰시는 바람에 이제 퇴거 자금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들으셔서 그건 힘들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거 자금 용도로도 정책 자금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굳이 제가 거기까지 또 설득하기에는 아예 매매 계약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는 더 이상 푸시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죠로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 차익 4,080만 원이 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리비 621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복비가 47만 5천 원이 들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에피소드가 복비를 계산해 보시면 아마 1억 3,500만 원의 복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지금 매수자분이 부동산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셨지만 제가 당근이라든지 피터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네이버 카페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줬었고 그러면은 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고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다 보신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디딤돌 대출 그 반공제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유예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을 저도 못할 뻔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계약을 못할 뻔했는데 그리고 부동산에서 밤 10시까지 설득을 했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알아야지 계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고 계약이 파토났음을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다가 너무 좀 아쉬워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그때 저한테 먼저 전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맨 처음에 이유를 못 들었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를 여쭤보니 이러이러한 그러한 그 반공제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데 반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반공제를 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임차인을 들이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경매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최대한 알아보고 당신도 최대한 알아보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제가 된다면 내가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를 한 2시간 통화 끝에 설득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제 왜 파토났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또 뭐 매수자가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런데 내가 설득해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고 내가 설득해냈고 그러면 당신은 어찌됐던 지금 그 계약을 성사 못했으니 당신의 노력이 물거품 될 뻔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해냈으니 복비면 20만원만 깎자라고 해서 그분도 흔쾌히 받아주셨다. 네, 그래서 주삼이 이렇게 알뜰살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 마진을 쥐어짜는 저는 프로잖아요. 이게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쥐어짜는 노력.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냈다. 그래서 약 세전으로 3,411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2년에 4천만원 수익 그거 뭐 많이 번 거냐?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년에 4천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죠? 여기에 제가 묶인 돈이 한 푼이라도 있나요? 한 푼도 없다. 예. 즉 나는 순간적인 유동성만 투입하고 2년 뒤에 수확만 하면 되는 구조로 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4천만 원을 투자한 게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되려면 여기에 내가 투자 금액에 묶여서 더 이상 투자를 못했을 때는 그 비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로 모든 자금을 회수를 하고도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의 투자금이 생겼다. 그러면 저에게 그 1,5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생겼다면 저는 얼마나 더 많은 물건에 도전을 했고 더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 더 많은 투자를 했을까요? 결국 그 투자금 1,500만 원이 더 생긴 것이 저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수익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투자 경험을 가져다 줬겠죠. 네. 그래서 즉 이런 투자 방법이 내가 투자금이 없을 때, 내가 시드가 약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시드를 키우고 투자 금액을 키우고 투자 성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이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가 2년마다 4천만 원씩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물건에 대한 수익, 한 건의 수익이 그렇게 적은 수익일까요?
저는 단연컨대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에 한 번 4천만 원의 수익이 아니고 제가 보통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뭐 한두 개씩 계속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런 매번 아파트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그때마다 매도를 할 것인가, 전세를 추가적으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매도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결정을 했을 때 두 달 텀으로 계속적인 이런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이 수익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2년 동안 1,500만 원의 투자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보다 전세를 세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딱 한 건의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시드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투자금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동시에 2건, 동시에 3건, 동시에 4건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그 투자 자금이 늘어나면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매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 어렵고 이 더럽고 이 힘든 경매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시너지가 맞아서 다 같이 힘을 합쳐졌을 때 저의 자산의 성장 속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구 소멸 도시의 30년 넘은 구축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이 고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시드가 10억이 있고 20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투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억 있으시고 20억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를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 투자 좋습니다. 네, 서울 투자 좋아요. 네. 강남만 투자해라. 서울만 투자해라. 재개발, 재건축만 투자해라.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드 언제 모아서 하려고요? 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주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시드는 그러면 어떻게 모아요? 그럼 돈을 어디서 모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런 말씀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성실하지 못한 삶을 그동안 살았어서 저는 이제 그런 돈을 저축으로 모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게 되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본인이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내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 저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인가?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드를 그러면 언제 모아서 하시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영영 하지 못하는 것이야. 나는 해서는 안 돼. 나는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삼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투자를 하지 말고 저처럼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저도 수도권 핵심지에 장기 투자를 하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지방 아파트들은 제가 빨리빨리 사고 팔기 때문에 이미 제 손을 떠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저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다. 그러면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권 핵심지에 대한 아파트들은 여기는 내가 좀 장기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타를 통해서 빨리빨리 현금화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투트랙 전략으로도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투트랙 전략을 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10억, 20억이 없다고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투자가 이런 지방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도 가능하고 또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아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뭐 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시드를 넣어놨는데 이게 내 생각지도 못하게 큰 시세 상승을 가져다주는 아파트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권 핵심지에는 그런 아파트들을 사서 모아가고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타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서 결국 내 자본을 키워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런 투자가 나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생을 바꾸는 투자겠죠. 인생을 바꾸는 투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 뭐 4천만 원 벌고 2년 동안 이런 아파트들은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투자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내 자산의 씨드를 키워가서 결국 우리도 이 인생을 바꾸는 투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막연하게 내가 시드가 5억이 없어서 시드가 10억이 없어서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투자와 내가 가진 자본의 크기를 키우는 투자가 동시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장 내가 가진 시드가 진짜 너무 없어. 너무 작아.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투자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키워서 내 투자 시드를 키우는 투자를 통해서 먼저 성장한 다음 그 다음에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해도 충분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지 무조건 나처럼 저처럼 지방 아파트만 투자해라? 절대 아니다. 단 우리는 이런 아파트들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생을 바꾸는 투자까지 가는 방법도 있다. 꼭 그 방법이 저축만 해서 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투자를 통해서도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방 투자하지 마라, 갭 투자하지 마라, 구축 투자하지 마라. 네. 이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고 특히나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지방 투자에 나서고 우르르 대중들과 함께 쓸려 나갔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더더욱 상처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 투자라고 해서 갭 투자라고 해서 구축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본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 항상 빈틈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오늘도 그 기회가 있고 빈틈이 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네요. 네, 주삼이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아예 떠 먹여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000만원 수익이 안 나면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인의 삶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주삼이와 함께 경매 공부에 도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 또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돈을 버실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들어가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너랑 줌을 통해서 좀 1대1로 소통하면서 질문 답변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반 네, 제가 최단기로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서 완성을 해드리고 저 없이도 투자를 철저히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주삼이처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도 이것도 알려드리니까요.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은 1대1 명품 가입반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그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나는 그냥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고정 댓글란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삼이와 함께 새로운 이런 재테크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대한민국 아파트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망 지역,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을 선정을 해드려서 그 움직이는 유망 지역을 뽑아드리고, 그 유망 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까지 직접 픽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막연하게 내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뭐 2년 뒤에 혹은 4년 뒤에 시세가 떨어지면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진 모든 인사이트들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은 실시간성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시황을 분석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물건을 뽑아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 2년 뒤, 4년 뒤 혹은 내가 3개월 뒤에 단타로 진행했을 때도 절대 잃지 않는 경매 투자 물건, 그러니까 경매를 다 아시는데 투자 지역과 투자 물건을 못 고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멤버십도 오픈을 했으니까 역시나 고정 댓글란이나 가입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사미에게 별도로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살펴보고 내용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사님이 또 수익 실현했다라는 거 영상 남겨보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